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948년 이 나라가 시작되고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심각한 이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게 살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예, 대구에 수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태안에 기름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태안을 돕기 위해서 집에 있는 헌옷가지를 들고 찾아가서 그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국민들을 갈라놓는 바람에 아무도 대구에 대한 그 어떤 품앗이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너무도 한심하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번 폐렴 사태를 잘 극복하셔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나라에서 살지 않도록 모두가 마음 단단히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사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공개 처형 등 납치 등을 일삼고 있고 강제 송환자 처형 등 탈북민 사살 명령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미국이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장관은 인권 문제는 광범위하고 도전적인 임무이며 미국인들이 믿고 있는 핵심 가치다라고 말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미국이 인권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실현하고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또한 로버트 데스트로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감염 위험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를 표현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따뜻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작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논의조차 없고 오로지 북한 정부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이런 사태가 참으로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 평양에서 사망자가 100여 명 이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코로나라는 말조차 입에서 꺼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코로나보다 더 시급한 것이 먹을 것이 큰 문제인데 중국 북경이 차단됨으로 인해 가지고 먹을 식량이 없어서 일부는 산으로 도망을 가고 일부는 바닷가로 도망을 가고 일부는 들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 고난의 행군 시절에 가장 많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산에서 산나물과 칡이나 이런 것들을 파먹고 살았는데 바닷가에 갔던 사람들은 해조류만 계속 먹다가 보니까 몸이 퉁퉁 부어서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WHO 유엔 보건기구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팬데믹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요청한 지원품을 중국 국경으로 보내겠다고 했고 리처드 벌로이트 국제적십자연맹 유엔 주재대표는 이제 북한과 중국 국경으로 물품을 보내야 하는데 국경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국경을 통과하느냐가 문제다라고까지 걱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감염은 12만 명에 다달하고 사망자가 4,200명이나 됩니다.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발병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확산률과 상황의 심각성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만약시 팬데믹 상황으로 가면은 걷잡을 수 없는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여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WHO는 우선 북한에 체온계 1,000개하고 검사 시약 1만 세트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 EU가 북한이 핵개발 포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지금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비핵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했고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약속한 논의를 이어서 북한과 협상 준비는 언제나 돼 있다고 제키 월코더 유엔 주재 미 대사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진정성이 없다. 핵 포기를 해야 번영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북한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제키 월코더 대사가 말했고 북한이 핵 협상에 복귀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은 불법으로 핵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북한은 사이버 활동으로 불법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이것들에 대해 국제사회는 공동으로 사이버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이버를 통해서 우리 내년 올 4월 15일에 실시되는 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 사이버에 대한 공격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 국회 국민발안제를 통해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국민 100만 명만 동의하면 헌법 개정이 언제든지 가능해질 수 있는 이런 법안입니다. 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5,500만 명인데 고작 100만 명이 동의만 하면 헌법이 개정된다고 하면은 이 헌법은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만 먹으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이지 참으로 한심하기 거지없습니다. 이 헌법을 흔드는 것은 우리 체제 자체, 우리의 기둥을 흔드는 것입니다. 25개 단체가 동원된 국민발안제는 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동참하고 있는데 만약시 100만 명의 서명으로 헌법이 마음대로 바뀌어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민노총과 참여연대 등 25개 단체들을 동원해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들 꼴리는 대로 헌법을 뜯어 고칠 수 있다는 게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말해온 것은 자유삭제, 토지 국유화 등 근로자는 노동자로 표시하고 국민은 인민으로 표시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코로나 기본소득 100만원을 주자는 도지사를 비롯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60만원까지 지불하자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알고 보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는 창고 등을 팔아서 또는 사내 유보금을 환수해서라도 100만원씩 주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서 한꺼번에 거위 속에 있는 알을 꺼내 갖고 먹고 말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기업의 돈을 뺏어서 무상으로 지급하자라는 이런 민노총과 각종 단체들 그리고 민주당과 좌파, 시, 도지사들 이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어떤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말인지 말 빽딱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입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취급을 하면 이런 말을 눈도 하나 끔찍하지 않고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약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해 가지고 마스크를 사는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하나의 기초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해 가지고 유출을 했는데 모든 고객들의 행동 패턴, 음식을 어떤 것을 먹으며 얼마나 빨리 먹는지 등 화장실을 얼마나 이용을 자주 하는지 어떤 대화를 하는지까지 기록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정말로 개인정보가 이렇게 유출돼도 되는 것인지 아시아나항공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우리 민족끼리에서 우리 미래통합당과 자유우파 시민들에 대해서 공격을 퍼붓는데 이번 폐렴 사태를 신천지와 박근혜 그리고 미래통합당으로 한때 묶어서 사회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는 미래통합당에 포를 주는 것은 신천지에 포를 주는 것이라며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해독된 엉터리 사이버에 속아서는 절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북한의 소식과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치는 국민을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한 미래를 발전시켜서 우리 후세들이 더욱 더 좋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자기가 맡은 그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고 시의원은 자기 지역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소홀한 곳이 없는지를 챙겨서 그것을 해결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국회는 국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법안들을 만들고 그것을 통과시키고 또한 정부가 쓸데없이 낭비하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는 기구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입법 활동을 통해서 상대 정당과 토론과 대화로서 또한 정당한 투표 결과로서 법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관인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자기 정치에 매몰되어가 있고 사회는 집단적으로 편갈라져 있고 지역은 지역대로 편갈라져 있어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우리가 조그만 꽃비를 당겨 가지고 그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린다면 2300만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권과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그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또한 말 한마디도 없고 오로지 북한 정부에 대한 그런 편들기만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서 참으로 눈물이 납니다. 또한 중국에 대해서 그 사대주의적 아청과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나라가 정말로 조선시대 나라가 망하던 그 꼴의 시대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는 270명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할 줄 몰라 휴대폰만 가지고서 이렇게 편집도 없이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 사는 일반 국민으로서 또 최고 취약계층으로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정치인을 뽑을 때는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될지를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무신 한 컬레에 내 양심을 파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입니다. 21세기 최첨단 AI 시대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계파 간 또는 사돈의 팔촌이라는 그런 인맥관계에 의해 가지고 정치인을 뽑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더욱 참담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보다 좋은 세상,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해낸 이 대한민국을 영원히 보존하고 나아가 미래 우리 세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번 폐렴 사태를 잘 극복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가능한 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인터넷이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셔서 현명하고 좋은 판단으로 이번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나라가 살아야 내가 있고 내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나라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포퓰리즘 복지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돈 100만원을 우습게 생각하고 국민 1인당 100만원이나 50만원이나 주겠다고 하는데 그 돈 100만원이 과연 우리에게 오면 주머니에서 며칠 가겠습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기업을 육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그들이 마음 놓고 일하고 얼마든지 일해서 스스로 벌어서 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고 시장경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부 좌파들이 선동하는 그런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왜 상대가 저런 말을 할까를 한 번 더 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고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수많은 애국 우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대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모로 실력이 부족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또한 최하위층의 인식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 생각을 공유하고자 이 동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다음 방송 때까지 많이 애용해 주시고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 추천을 눌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